네, 미래통합당 조수진입니다. 후보자님의 소신과 그리고 생각을 알 수 있는 자리, 이것이 바로 국회 인사청문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후보자님의 그 소신 발언,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회 갈등의 심판자입니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고 통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심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언젠가부터 사법부에 대한 불신, 특히 판결에 대한 불신,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해당 판결이나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이른바 신상털기를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면 준비됐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가장 근자에는 광복절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에 대한 도를 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발언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잘못된 집회를 허가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으로 상당하게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법당국이 책상에만 앉아있을 게 아니라 국민과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던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세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사법부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와 법무행정의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놓고 특정 판사와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데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삼권 분립의 취지나 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할 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도 위원님 생각이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지금 네.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고 판결에 대한 논평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판이나 논평이 돼야 되지 않은가, 그런 원론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나오는 발언과 행동은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독립성을 대놓고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 시무식을 비롯해서 판사들에게 늘 좋은 재판을 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과연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후보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법원장님 생각을 말씀드릴 입장은 되지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법원장의 침묵. 네.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일선 판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보호할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입장이 안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후보자께서도 지금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대법원장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 1월 2일 대법원 시무식에서 잠시 얼굴만 비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정부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도 사법농단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실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법농단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의혹이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규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조금 저는 아쉬운 것이 우리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가인 김병로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사법부를 비판하자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시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관들이 지금도 가인 김병로 선생을 대단히 존경하는 분으로 꼽습니다. 그렇다면 가인 김병로 선생이 이르지 못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정부나 여당의 독립권 침해에 대해서 일말의 반박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의 위치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할 입장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혹 단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는 의혹 단계에서는 말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의혹 자체를 해소하기 위한 법원 내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그 후 추가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의혹 해소를 위한 다른 조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 후보자 새로운 이슈적이기 때문에 더 안 되려고 하는데 꼭 하시겠어요?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후보자께서 이번에 되셨을 때 인사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특정 단체에 가입돼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다고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재판에 대한 기대는 이 사회 통합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는 이른바 사법부의 하나라고 불리는 특정 그룹에 너무나 편중돼 있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법연구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법연구회가 그런 성격의 단체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서울에서 있는 동안 잠시 활동했지만 주로 학술단체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특정 성향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학술연구 모임이라고는 하시지만 요즘 재판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 모임 소속인지를 먼저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는 지금 우리 재판부의 구성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다음 기회에 질문하고 있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에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